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험다이소의 한민국 본부장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신을 하신 산모님들이실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제 아이 보험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맘카페와 병원에서 태아보험을 오랫동안 설계하고 보험 청구를 도와드린 경험으로 태아보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돼요인데요. 보험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사 기준 20년 납 30세 만기로 설계했을 시에 출생 후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행신형 보험료로 36,970원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많이 찾으셔서 30세 만기로 3만원대 보험료 설계가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후 보험료로 나뉘는데 출생 전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산모특약과 22주 이전에 가입하는 태아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태어나고 나면 제외되기 때문에 추후 꾸준히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출생 후 보험료로 보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은 종합보험과는 별개로 각각 가입하셔야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예전에는 실비를 종합보험에 같이 가입했으나 지금은 각각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담보입니다.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보시기 편하도록 제안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의 주요 구성은 8가지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비보험은 이 8가지 그룹과 별개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을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그룹은 후유장애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진단비, 세 번째 그룹은 수술비, 네 번째는 입원비, 다섯 번째는 어린이 관련 특약, 여섯 번째는 태아특약, 일곱 번째는 배상책임, 여덟 번째는 산모특약입니다. 준비하시려고 하는 태아보험을 이 8가지 그룹으로 보시고 해당 그룹 안에 세부 특약을 추가하고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는 특약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하고 필수 특약 위주로 구성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 상해 후유 장애입니다. 다쳐서 약관에서 정한 장애율에 따라 장애가 남은 경우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율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본계약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담보고요. 20년 납 30세 만기입니다. 2번 납입면제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태아뿐만 아니라 성인 보험에도 준비하면 좋은 특약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질병에 진단이 되면 이후 납입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특약으로 납입면제 미적용용 상품도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납입면제 적용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유사암 진단 시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매년 가입 금액의 12배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원래는 이번 납입면제 특약에 유사암이 포함되었었는데 지금은 보험료 납입 지원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4번 골절 진단비입니다. 사고로 인해 다쳐서 골절이 된 경우 30만원을 지급하고 치아 파절도 보상을 합니다. 5번도 골절 진단비인데요. 치아 파절은 보상하지 않고 골절 시 20만원을 보상합니다. 6번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뜨거운 걸 손에 대기도 하고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심재성 2도 화상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7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의 경우 3도 화상의 신체 20% 이상 되어야 하고 저도 지급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금액은 크기 때문에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8번과 9번 상해 관련 입원비 담보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1일당 3만원으로 설정하였고요. 상해 입원 일당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입원비는 다른 특약들에 비해 보험료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 병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원비 부담이 큰 편이므로 입원비는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0번 상해 수술 담보입니다. 다쳐서 상해로 인해 수술하게 되었을 경우 50만원을 구성하였고 보장금액이 부족하시다고 느끼는 분들은 보장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특약을 추가 구성하여 추가로 함께 중복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에서 5종 수술이란 각 종별로 수술의 중증에 따라 1종이 보상금액이 적고 큰 수술인 5종으로 갈수록 보상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상해 흉터 수술 담보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여 구성하였고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응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성형수술인 경우에 보상합니다. 12번 질병 휴유장애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에 가입금액에 약관상 정해진 지급률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부위별로 반복 지급되는 특약이므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암 관련 담보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최대 1억으로 구성 가능하며 7천만원, 3천만원 진단비가 나뉘어져 설계를 한 것은 7천만원은 추후에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정해 두었습니다. 15번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의 20%까지 구성 가능하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보상하며 20%인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암이나 백혈병 진단 시 추가로 중복이 보상되기 때문에 특정암과 다발성 소아암을 추가로 구성해 주었고 일반암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8번 뇌졸중, 19번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각각 2천만원씩 구성하였고요. 뇌혈관 진단비가 더 넓은 보장이지만 같이 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 뇌혈관 진단비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원만 신생아 내추럴 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과 뇌혈관을 둘 다 가입하면 뇌졸중에서도 4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 800만원을 신생아 내추럴 진단 시에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20번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입니다. 협심증이 보장되는 특약이며 가입 금액은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정맥 진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성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해당 부분까지 구성을 원하시면 실제 상담 시에 보험료 비교를 해보시고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번 양성뇌종양 진단 담보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시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2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하는데요. 가와사키병은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 발병률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6개월에서 2세 연령층에 많이 발생되므로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3번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특약입니다.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 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현재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하며 아래 보이는 약관에 해당될 시 지급됩니다. 24번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입니다.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보장 금액은 3천만원으로 설정하였고 사진에 나오는 약관상 범위에 해당될 시 지급됩니다. 25번 뇌성마비 진단 담보인데요.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담보이고요. 저도 청구 사례가 있지만 실제 발병을 하게 되면 병원비 부담도 굉장히 크고 조산에 의한 미수가가 뇌성마비 발생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천만원으로 구성했지만 담보 금액은 2천만원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정말 중요한 특약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 관련된 특약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담보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태아보험 안내를 할 때 원무과 직원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많이 싸우세요. 입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다투는 상황들을 자주 봤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상급 병실 사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입원비 특약 구성이 필요합니다. 입원비는 다른 특약들보다는 보험료가 비싼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선 구성을 해서 어릴 때까지는 충분한 보장을 받으시고 성인이 되어서 입원 빈도수가 적어지면 그때는 불필요하시면 특약 삭제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과 1에서 180일을 조합 설계를 해서 6만원까지 1번 일당이 지급되게 설계를 했고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지급되고 중환자실도 5만원으로 가입 금액을 설계하였습니다. 자, 실비보험에서도 입원비가 지원이 되긴 하는데 상급 병실은 병실 비용의 50%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함께 구성하셔가지고 추 입원 시에 병원비 부담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번 질병수술비입니다. 선천질환 수술까지도 포함하고 보장 금액은 5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입원비가 중요한 것처럼 수술비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싶으시면 1에서 6종 수술비를 추가 구성하시면 되고 상해 종수술비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종에 해당되는 수술을 할 시에 지급되고 6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선천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 상승되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수술비와 1에서 6종 수술비는 두 가지 특약을 다 가입하셔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특약입니다. 수혜자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견실이 있는 골수 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대비 높은 보장 금액으로 추천드리는 특약입니다. 32번 모야모야병 개두수술 특약입니다. 모야모야병은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만성 진행형 질환으로
7살에서 8살 소아에게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이 높으니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33번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담보와 34번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심실 중격 결손, 심방 중격 결손과 같은 선천성 심장질환 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계 시 포함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5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 특약입니다. 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혈유착증 및 사진에 보이는 항목들을 보상합니다.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36번 인공와우 이식수술 담보입니다. 달팽이관의 질환으로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남아있는 청신경을 전기 자극해서 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와우 이식기 수술이에요. 해당 수술을 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금액은 높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7번 팔대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팔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말하고요.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금액은 더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보험료를 고려하셔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인데요.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 시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0번 각막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장기 수혜자로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되고 5대 장기 이식 수술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1번 응급실 내원 진료비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영유아기에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설계 시 함께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2번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43번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 지급되고 의료사고 법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소를 제기하신 경우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두 개 특약 모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44번부터 47번까지는 22주 이전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태아 특약은 다른 특약들과는 달리 20년 납부 30세까지 보장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태아 기간에만 납입하고 1년간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44번 장애 출생 담보의 경우에는 목 한쪽이 휘어져서 턱이 반대로 올라간 사경이라든지 심실이나 심방에 구멍이 있는 경우 더불어 뇌성마비 등도 해당이 됩니다. 약간에서 정한 장애가 발생된 경우 가입금액의 20%,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0%를 보상합니다. 태아 특약은 20년간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니니 삭제하기보다는 구성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5번 저체중아 출생 담보는 2kg 이하로 태어나는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2.5kg 이하로 태어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6번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 시에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최대 60일 한도로 입원 일당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태아 특약은 산모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태아 기간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8번 일상배상 중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요, 흔히 우리 집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누수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10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하고요. 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 누수 이외에도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해주는 활용성이 높은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에 대한 담보는 여기까지고요. 산모 특약의 구성은 선택사항으로 원하시는 경우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아 특약은 태아 기간 동안만 납부하지만 산모 특약은 최초 가입 시 1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구성하는 특약은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제왕절개 수술을 보장하는 임신 출산 질환 수술, 임신 중독증 진단, 태반 조기 분리 진단 담보, 출산 전 선별 검사 이상 소견 담보,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담보 등이 있습니다. 산모 특약을 구성하면서 출생 전 보험료가 비싸지는 걸 보시면서 전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 특약은 한 번만 딱 내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이후부터는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가 꾸준히 납부하는 보험료를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산모님들께 태아보험을 안내드리고 많은 보상 처리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을 선택하실 때 상품도 중요하지만 담당자가 누구인가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 꼭 고려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계안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